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항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에 1,000억 원이 투입된 활주로 재포장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포항, 김포 노선이 재운항하는 등 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이후부터 신생아 출생이 크게 줄어 올해 중3부터 학생 수가 급감했습니다. 고등학교 배정과 학급 운영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전통시장 노점을 양성화합니다. 영세 노점상들에게는 영업을 허용하고 기업형 노점은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한낮에는 약간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황사는 물러갔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겠고요. 대기도 계속해서 건조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한낮에는 약한 냉방이 필요할 정도로 봄보다는 여름에 더 가까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28.4도까지 올랐던 상주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고요. 안동도 27도까지 올라 한낮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려하던 황사는 밤사이 모두 물러갔지만 정체된 대기로 먼지는 계속 남아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이 먼지와 건조한 대기를 달래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초여름 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항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내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서 보수와 확장 공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수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지난해 대구공항에서 수송 분담률 32.4%로 1위를 기록했지만 탑승 수속을 밟는 체크인 카운터가 겨우 2개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수송 분담률 2, 3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카운터는 무려 11개와 7개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처럼 수요에 따라 카운터를 바꿀 수 있는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용 여객 처리 시스템 등도 도입을 해서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부족한 것도 큰 골칫거리였는데 올해 안에 주차 빌딩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480면이 늘어납니다. 주기장 확장과 화장실, 대합실 보수 등 내년까지 승객 편의시설 확충에 3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6월부터 공항과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돼 공항 이용객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하철역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공항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 도시철도, 그러니까 동대구역까지 가는 그 부분을 짧게 가는 거기 때문에 택시 분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은 사실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고. 티웨이 항공이 오는 9월 일본 나리타와 후쿠오카 노선을 새로 띄우기로 한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승객 수요에 맞춰 공항도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공항에도 1,000억 원이 투입된 활주로 재포장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포스코 신재강 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다음 달부터는 포항, 김포 노선이 재운항하는 등 공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해상 초계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합니다. 그동안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예천과 제주, 무안기지로 분산 배치됐던 해군의 항공전력이 포항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1970년 개항한 이래 46년간 지역 발전과 해양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포항공항이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해양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해군 항공전력의 모기지
포항공항이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다시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50억 원이 투입된 재포장 공사는 국방부와 포스코가 분담해 진행했습니다. 특히 활주로 서쪽 900m 구간을 4m 높여 재포장함으로써 포스코 신재강 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군은 거리 측정 장비 등 안전 관련 시설을 새로 설치했고 활주로 진입 등 풍향 등을 교체해 안전시설도 보강했습니다. 포항공항에는 다음 달 3일부터 대한항공이 김포 노선에 재취항해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고 이를 기념해 5월 말까지 일반석 요금이 10,000원 할인됩니다. 포항시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른 민항기 취항을 늘리고 노선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포항 제주 또 장기적으로는 포항 울릉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포항 일본, 포항 중국, 포항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으로 노선을 넓혀. 포항공항은 앞으로 민항기와 해군 항공전력이 이착륙하는 민군 항공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시가 장마철에 대비해 저지대 하수관 준설에 나섭니다. 올해 대구시의 하수관 준설 대상은 모두 2,600여 킬로미터인데 장마 전에 전체의 75%인 저지대 취약지 하수관로 2,000킬로미터를 먼저 파내고 나머지 부분과 우수기 이후 발생하는 배수 불량 구간은 다음에 파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달 말까지 구군 및 환경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와 공사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2000년에 태어난 신생아를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불렀죠. 이 밀레니엄 베이비붐 이후 2001년부터는 신생아 출생이 크게 줄었고 이들 2001년생들이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건데 고등학교 배정과 학급 운영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실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생긴 빈 교실을 수학교실로 바꿔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반을 약 20명으로 줄여 편성하고 교육 기자재도 개선했습니다. 전자칠판으로 하니까 지우는데 시간도 짧게 걸리고 수업하는데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교실이 남아돌면서 빈 교실을 활용한 교과별 교실 수업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 수학 과목 교과 교실제로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할 질문을 2번, 3번 하게 되고 학생도 선생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 쉽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급 운영은 앞으로 변화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대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 수를 보면 2014년 3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여 명으로 1,000명가량 줄었고 올해는 2만 6천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 베이비 이후 출산이 급감하면서 해마다 1,000명가량이던 감소폭이 현재 중3과 중2에서 4,000명대로 대폭 커졌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원 수급 등을 감안해 당장 학급을 줄이기보다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31.5명인 학생 수를 27~8명으로 줄여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해서 학생 수가 주는 이 부분을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대구의 학생 감소폭은 서구와 남구에서 특히 커 고등학교 배정에서 원거리 배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부작용 줄이기에도 교육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105명 모집에 2,500여 명이 지원해 23.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이 27.5대 1로 가장 높았고 사서직이 13대 1, 전산직이 20.5대 1, 보건직이 17대 1 등을 기록했습니다. 응시자는 오는 6월 18일에 필기시험을 치르고 인문학 면접과 인성검사를 거쳐 8월 19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대구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전통시장 노점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노점상들에게는 영업을 허용하고 또 기업형 노점은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인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전통시장. 왕복 2차로의 좁은 차선이 불법 노점들에게 점령당하면서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야 겨우 지나갈 수 있고 좁은 인도 역시 노점 좌판 때문에 통행이 쉽지 않습니다. 수성구는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불법 노점을 모두 정리한 뒤 인도의 가판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 생계형 노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기업형 노점도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영세 노점, 이분들은 우리가 양성화해서 여기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형 노점은 그 대신에 할 수 없도록.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인도가 더 복잡해져 길 안쪽에 있는 시장을 사실상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동을 해서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상권의 시장을 우리 시장과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그러면은 사실 현재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현재 60-70개 정도인 노점 중 절반 정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여 노점상들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며칠 내내 간담회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걸 들어보고 난 후에 이야기가 돼야 안 되겠나 진행이. 수성구는 오는 2018년까지 구비 9천만 원을 들여 목련시장뿐만 아니라 수성구 다른 전통시장 두 곳에서도 불법 노점을 양성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신라 거찰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주시가 역사문화관 석축 등 부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일 신라시대 유구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국가사적 6호로 지정된 신라시대 최대 사찰터인 경주 황룡사지. 황룡사 목탑의 모형과 사찰의 본래 모습을 가상 복원한 영상관 등을 갖춘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건립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무단으로 터파기와 배수로 공사를 해 통일 신라시대 적심석 등 유구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역사문화관 주변 280m 구간에서 굴착기로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왔다는 겁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긴급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현재 차오른 물을 빼고 정밀조사 준비 작업 중이며 주말쯤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축대 등 부대 공사가 역사문화관 건축 허가에 포함됐다고 오판하는 행정 과실이 있었다며 감리업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철저한 규명과 향후 방향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논의토록 하겠으면 앞으로 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확인을 통하여 문화재청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며 경주시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은 지난 1월에도 신라 장방형 연모터 유구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문화재 훼손 논란이 벌어지면서 오는 6월로 예정됐던 역사문화관 개관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오는 6월 3일에 야시장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100년 전통을 이어온 경주 중앙시장에도 야시장이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4번째로 만든 야시장인데 경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전통의 경주 중앙시장이 야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순대와 닭꼬치, 쌀국수와 같은 푸짐한 먹거리가 시장 골목길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야간에 마땅한 즐길거리가 없던 경주에 새로운 명소가 생기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돈 벌고 우리 묵기 좋고 야시장 밤에 와가지고 진짜로 이래 사 먹을 데 없었는데 참 헐케주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야시장에 입점한 20여 개 가게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부터 주부, 귀농인까지 다양한 창업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야시장이 생겼는데 우리 경주 시민들이 야시장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야시장에는 지역 대학생들이 협동조합으로 창업한 청춘 마켓도 문을 열어 수공예 품과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시장 육성 사업은 부산과 전주, 목포에 이어 경주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국비와 시비 등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야시장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서 우리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저는 굉장히 기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경주 야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고 천년고도 경주에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구미상공회의소가 벤처 확인 공시 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경북 적 벤처기업 수는 1,556개사로 지난해보다 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386개사로 2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산 271개사, 칠곡 191개사, 경주가 141개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의 벤처기업은 지난달 말 조금 줄었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 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신성장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꿀제 화장품 업체인 신생활그룹과 손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신생활그룹은 경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K-뷰티 화장품 산업 육성에도 그 중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신생활그룹. 지난 2014년 연매출이 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중국 굴지의 화장품 생산업체로 판매 사업만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 그룹이 경산 화장품 특화 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 대구 한의대, 중국 신생활그룹, 국내 화장품 기업 대표 등은 K-뷰티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 합작과 또 국내 기업과 상호 보완하는 화장품계의 새로운 그런 시장 개척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은 경산시 화장품 특화단지 조성과 중국 내 화장품 판매장 설치, 화장품 수출입 관련 기술 및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생활그룹 측은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6만 6천여 제곱미터의 공장을 짓는 한편 올해 2,000명, 앞으로 3년간 2만 명의 직원을 대구 한의대에 파견해 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K-뷰티 프로젝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세계로 가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협약으로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대구 한의대는 글로벌 코스메틱 캠퍼스의 명성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교육을 뛰어넘어가지고 글로벌한 하나의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신생활그룹의 이번 투자로 경상북도는 중국 자본과 요커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가 내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단속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내 주요 도로와 외곽 도로에서 대포차와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적발된 대포차와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무등록 차량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대구에 한 곳 더 문을 엽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대구시 산격동 대구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개관식을 열고 앞으로 동구와 서구, 북구 지역의 아동학대 상담과 신고 접수, 피해 아동 보호 등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대구의 3곳 등 전국의 57개소이며 지난해 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만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구시와 중국 샤오싱시가 중국 현지에서 물산업 및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도시는 물산업 정책과 사업을 교류하고 신기술 공동연구와 우수기업 간 기술교류 및 합작 지원, 물산업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교반기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우진이 샤오싱 수처리 발전 유한공사의 설비를 점검하고 직접 설계 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대구의 물산업 기술이 또 한 번 중국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한낮은 약한 냉방이 필요할 정도로 봄보다 여름에 더 가까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28.4도까지 올랐던 상주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고요. 안동도 한낮은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려하던 황사는 밤사이 모두 물러갔지만 정체된 대기로 먼지는 계속 남아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10도, 낮 기온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시각 김천의 기온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문경은 8도로 출발해 한낮에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의성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 27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17도, 포항 1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도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